안녕하세요. 테크 크리에이터 꾸란지 PD입니다. 좋은 노트북을 선택하기 위한 기준은 절대적이지 않고 사용 목적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는 항상 들고 다녀야 하니까 휴대성이 가장 중요하고 게임을 좋아하는 분들은 퍼포먼스가 가장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리뷰 영상에 달리는 댓글이나 SNS로 노트북에 관련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가 항상 되묻는 질문이 아니 그래서 사용 목적이 뭔가요? 입니다. 돌아온 대답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업무용이나 학업용으로 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으면 좋겠다는 대답이 다수를 차지했어요. 그런데 노트북을 만들 때 휴대성을 중요시하는 초경량 노트북은 무게와 두께를 줄이다 보면 뭔가 부족해지는 요소가 생겨서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 밸런스가 잘 잡혔네 하고 보면 가격이 비싸요. 오늘 소개하는 인텔 이보 플랫폼 기반 노트북 레노버 요가 슬림 7 카본 13.3형 역시 1kg 아래의 초경량 제품이면서 전반적으로 밸런스가 괜찮은 제품인데 같은 제품군에 있는 경쟁 제품들보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꽤나 저렴한 편입니다. 옵션에 따라서 100만원 조금 넘는 가격부터 풀옵션으로 가도 130만원 정도인데 이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이 노트북의 스펙과 성능을 확인하고 나면 이거 참 괜찮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레노버 요가 슬림 7 카본 13.3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인텔 이보 플랫폼에 대해서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인텔 이보 플랫폼은 인텔이 정한 제조 기준에 만족하는 노트북에 인텔이 부여하는 인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인텔 이보 플랫폼의 특징은 1초 만에 절전 모드에서 깨어나기, 탁월한 비주얼과 사운드 품질, 단 30분 충전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고속 충전, 하루 종일 사용할 수 있는 긴 배터리 수명과 와이파이 6와 썬더볼트 4 연결, 15mm 이하의 두께를 가진 슬림한 디자인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성이 좋은 노트북을 찾을 때 뭐를 사야 할지 모르겠다면 일단 인텔 이보 플랫폼 배지가 있는 제품을 찾으면 돼요. 제가 한 이 말이 정말 맞는지 인텔 이보 플랫폼 배지를 받은 레노버 요가 슬림 7 카본 13.3형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레노버 요가 슬림 7 카본 13.3형의 하드웨어 스펙을 빠르게 정리하면 11세대 인텔 코어 i7 1165G7 프로세서, 인텔 아이리스 Xe 내장 GPU, 듀얼 채널 4267MHz의 LPDDR4X 16GB 램, PCIe 3세대 NVMe 512GB SSD, QHD 해상도를 지원하는 13.3인치 디스플레이, 6282mAh의 50Wc 배터리 등을 탑재하고 있어요. 이 노트북은 문화이트 단일 색상으로 나왔는데 은은한 느낌이 나는 흰색입니다. 흰색임에도 불구하고 지문 방지 마감이 되어 있어서 깔끔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데 흰색의 특성상 사용 시간이 늘어나면서 때를 타는 건 감수해야 해요. 그리고 노트북을 접은 상태에서 왼쪽 상단에 요가 브랜드 로고가 있고 오른쪽 하단에 레노버 로고가 들어갔는데 제조사와 브랜드 로고가 모두 들어갔음에도 촌스럽지 않습니다. 세련되게 로고 배치를 잘 한 느낌이에요. 이 녀석은 가로 296.9mm, 세로 208.55mm고 가장 두꺼운 곳의 두께가 14.96mm로 상당히 얇은 편입니다.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돌리고 있는데 디자인은 개인 취향을 탄다고 하지만 다수가 잘 나왔다고 평가할 것 같아요. 레노버 요가 슬림 7 카본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커버가 카본 파이버로 만들어졌는데 카본 파이버는 한글로 탄소 섬유입니다. 탄소는 강철이나 알루미늄보다 가볍지만 더 튼튼한 소재로 알려져 있는데 이 녀석을 저울에 올려보면 972g 밖에 되지 않아요. 손목 받침대가 있는 안쪽과 하판 역시 무게는 가볍지만 어느 정도의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 마그네슘 합금으로 만들어졌는데 이를 통해서 내구성 하면 항상 등장하는 밀스펙 스탠다드 810G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한마디로 가볍지만 내구성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이어서 측면 포트를 살펴보면 왼쪽에 썬더볼트 4를 지원하는 두 개의 USB C-타입 포트가 있고 오른쪽에 USB 3.2 규격의 C-타입 포트, 3.5mm 오디오 콤보 잭,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PD와 DP를 지원하는 썬더볼트 4가 두 개인 것은 좋은데 노트북의 두께를 줄이면서 다양한 포트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아쉬운 점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연결해서 사용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별도의 컨버터가 필요합니다. 딱 USB-A 포트만 필요하면 USB-C to A 젠더, 유선랜을 사용한다면 USB-C to 랜 컨버터가 필요하고 이런저런 고민 없이 사용하려면 이런 형태의 멀티 컨버터가 좋아요. 측면에 이어서 노트북을 뒤집어서 하판을 보면 통풍구가 가로로 길게 자리 잡고 있고 미끄럼 방지 및 하부 공간 확보를 위한 패킹이 길게 하나, 짧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 모서리에 두 개의 2W 스피커가 있어요. 하판을 열어서 노트북 속을 보면 위쪽으로 한 개의 쿨링팬과 히트 파이프가 있는데 오른쪽에 쿨링팬 자리만 있고 쿨링팬이 없는 게 특이합니다. 레노버 요가 슬림 7 카본 13.3형이 퍼포먼스보다는 휴대성을 1순위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제 노트북을 열어서 디스플레이를 살펴보겠습니다. 13.3인치라서 14형이나 15.6형에 비해서는 당연히 작은데 2560 곱하기 1600의 QHD 해상도를 지원하고 16:10 화면비를 가진 것이 인상적입니다. 디스플레이가 작다고 해도 QHD 해상도와 16:10 화면비가 만나면 한 번에 표현되는 정보량이 더 많아지니까 분명한 장점이에요. 대부분의 13.3형 노트북들은 FHD 해상도의 16:9 화면비를 가지고 있거든요. 다음 색 재현력과 화면 밝기를 측정해보면 sRGB 100%, NTSC 73%가 나오고 최대 화면 밝기는 301.7니트를 기록합니다. 노트북이 가격을 낮추다 보면 디스플레이 품질을 떨어뜨리기도 하는데 레노버 요가 슬림 7 카보니 디스플레이는 돌비 비전까지 지원해서 우리가 흔히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기준점을 넘어서는 기본을 갖췄어요. 다만 화면 밝기를 낮췄을 때 75%만 되어도 100니트 정도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 상황에서 100%로 설정하고 사용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빛 반사가 적은 안티 글레어 패널이라서 영상을 시청할 때 편안합니다. 글레어 패널이 색감 표현이 더 정확하다고 하지만 안티 글레어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고 화면에 뭔가 비치는 게 거슬리는 분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스펙이죠. 노트북에서 휴대성만큼이나 중요한 퍼포먼스는 벤치마크 점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D마크의 파이어 스트라이크는 총점 4627점, 그래픽스 스코어 5390점, CPU 성능을 의미하는 피직스 스코어 1096점이 나왔고 타임스파이는 총점 1710점, 그래픽스 스코어 1563점, CPU 스코어 3668점이 나왔어요. 그리고 CPU의 인코딩 성능 테스트라고 할 수 있는 시네벤치 R23은 싱글코어 1318점, 멀티코어 3552점이 나왔습니다. 단순히 점수만 보면 11세대 인텔 코어 i7 1165G7 프로세서를 탑재한 노트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보통의 수준이에요. 이어서 파이어 스트라이크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부하가 걸릴 때 스로틀링이 걸리는지 확인해 보면 75.9%의 안정성으로 발열 관리를 위해서 성능을 다소 제한합니다. 일반 벤치마크 점수도 보고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봐도 성능 체감이 쉽지 않기 때문에 게임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게임은 꾸준하게 인기순위 탑5에 들어가 있는 리그 오브 레전드, 피파 온라인 4, 배틀그라운드와 PC게임 성능을 확인할 때 많이 이용되는 오버워치를 선택했습니다. 모든 게임 테스트는 노트북의 최대 해상도인 QHD 2560 곱하기 1600 해상도로 진행했어요. 가장 먼저 롤은 그래픽 매우 높음에서 플레이를 했는데 프레임이 90에서 110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평균 프레임 100에서 101fps, 하위 1% 71fps를 기록했습니다. 이때 CPU와 GPU 모두 온도가 60도에서 63도로 준수한 편이에요. 두 번째 게임 피파 온라인 4는 그래픽 품질을 가장 상위 설정인 높음으로 플레이를 했습니다. 이 게임은 화면 전환이나 리플레이 등이 많아서 실시간 프레임 변화만 중점적으로 보면 돼요. 60프레임이 꾸준하게 나오면 최상의 상태인데 인플레이 시 50에서 55fps 정도가 나와서 불편함 없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때 내부 프로세서 온도는 CPU와 GPU 모두 60도에서 63도로 괜찮아요. 세 번째 게임인 오버워치는 그래픽 품질을 가장 아래인 낮음으로 설정했습니다. 프레임이 40에서 60 정도가 나오고 평균 프레임 49에서 50fps, 하위 1%가 2에서 4fps가 나와요. 이때 온도는 앞 두 개의 게임보다는 조금 더 올라서 60도에서 70도 사이가 나오는데 프로세서의 온도는 여전히 준수합니다. 프로세서의 발열 관리를 위해서 스로틀링이 걸리다 보니까 게임 중간중간에 프레임 드랍이 조금 심하게 일어나서 오버워치를 제대로 즐기기는 힘들어요. 마지막으로 배틀그라운드는 그래픽 설정 매우 낮음, 렌더링 크기 90으로 테이그 맵에서 플레이를 했는데 프레임이 15에서 3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평균 프레임 20에서 25fps, 하위 1%가 4fps가 나옵니다. 이때 온도는 오버워치와 비슷하게 65도에서 70도 사이로 준수한데 프레임이 나오는 상태를 보면 게임을 제대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게임 성능은 리그 오브 레전드와 피파 온라인 4는 충분히 잘 즐길 수가 있고 요구사항이 조금 더 높은 오버워치와 배틀그라운드는 어렵다로 정리가 됩니다. 게임 성능 테스트를 보면 내부 프로세서 온도가 상당히 낮은 것이 인상적인데 외부 키보드 위로 올라오는 온도는 어떤지 측정을 해봤어요. 가장 많은 부하가 걸리는 스트레스 테스트 중에 키보드 위를 보면 최고 온도가 44도에서 46도대를 기록합니다. 힌지가 있는 부분의 온도가 51도대를 기록하는데 쿨링팬이 바람을 밖으로 내보내는 부분이기 때문이고 사용 시 영향을 주는 위치는 아니에요. 이어서 배틀그라운드를 할 때 온도를 보면 키보드 위 최고 온도가 42도에서 43도대를 기록하고 힌지가 있는 쪽도 45도대로 앞 상황보다는 낮게 나옵니다. 벤치마크시나 게임을 할 때 키보드 위의 온도가 50도를 넘어가거나 48도에서 49도까지 나오는 더 비싼 초경량 노트북들도 많이 있으니까 이 정도가 괜찮은 건 아니지만 초경량 라인업에서는 그럭저럭 쓸만한 수준이에요.
마지막으로 업무용이나 학업용으로 사용하는 상황을 가정해서 노트북으로 뭔가 작업을 할 때 키보드 위 온도를 보면 최고 32도에서 34도대를 기록해요. 초경량 노트북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목적을 생각해보면 무난합니다. 발열에 이어서 소음은 팬이 최대로 돌아가는 벤치마크 중에 측정을 했는데 46dB 내외가 나옵니다. 팬 소음은 그다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노트북을 사용하지 않을 때 기준 소음을 측정해보면 44dB 정도가 나오거든요. 초경량 노트북들은 얇다 보니까 키감이 얕아서 아쉬운 경우가 많은데 레노버 요가 슬림 7 카본도 타건하는 깊이가 얕아서 다소 아쉽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키를 눌렀을 때 손끝에 느껴지는 탄력이 조금 있어서 타이핑하는 느낌이 나쁘지는 않아요. 그리고 2단계 밝기 조절이 가능한 백라이트를 지원합니다. 터치패드는 달그락거리지 않고 단단한 느낌이 있어서 좋고 사용성도 준수해요. 배터리는 6282mAh의 50W를 탑재하고 있는데 화면 밝기 100%, 볼륨 20으로 와이파이 연결해서 유튜브 4K 영상을 무한 재생해 보니까 5시간 10분이 지나서 꺼지더라고요. 4K 유튜브 영상 연속 재생해서 이 정도 사용 시간이면 들고 다니면서 사용하기에 무난합니다. 그리고 기본 포함된 65W 어댑터를 이용해서 충전을 해보니 30분 만에 49%가 되었고 1시간 30분이 지났을 때 96%가 되었습니다. 6282mAh 배터리 용량을 생각하면 충전 속도도 충분히 빨라요. 스피커는 소리를 들어보면 답답하지 않아서 이 정도면 쓸만하네라는 생각이 드는데 2W라는 스펙이 조금 놀랍습니다. 노트북에서 2W 스피커라고 하면 조금 답답함을 느끼거나 출력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가 있는데 이 녀석은 괜찮더라고요. 지금까지 언급하지 않은 그 밖의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와이파이 6와 블루투스 5.1을 지원하고 AI 기술인 레노버 스마트 어시스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어시스트 중에 가장 인상적인 글랜스 바이 미라 매트릭스는 노트북 사용자의 시선을 인식해서 고개를 돌리면 화면을 흐리게 만들고 누군가 어깨 너머로 엿보는 것을 감지하면 경보하는 화면 정보 보호 기능이에요. 특히 어깨 너머로 엿보는 것을 감지하는 범위가 제법 넓고 정확해서 공공장소에 사용 시에 켜두면 좋습니다. 인텔 리보 플랫폼 기반의 노트북 레노버 요가 슬림 7 카본 13.3형을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영상을 시작하면서 스펙과 성능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한 편이라고 했는데 고개가 끄덕여지시나요? 옵션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100만원 초반대에서 130만원 정도의 이 정도 초기화 노트북을 살 수 있다면 가성비가 좋다는 표현이 제법 어울리는 거죠. 그리고 초경량 노트북 중에 뭘 사야 할지 모를 때 인텔 리보 플랫폼 배지를 받은 노트북을 우선 고려하려고 했는데 레노버 요가 슬림 7 카본을 통해서 그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을 겁니다. 혹시나 레노버 요가 슬림 7 카본 노트북이나 인텔 리보 플랫폼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정 댓글에 댓글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잠시만요. 여기 있는 꿀단지 한 번만 눌러주세요. 꿀단지 피드를 구독하고 영상을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더 재미있고 흥미롭고 정보가 정말 가득하거든요. 여기는 이 영상 정보를 정말 많이 담았고요. 여기는 이 영상 최신 영상인데 정말 재밌어요. 당연히 정보도 가득 담았습니다. 2번씩 봐주세요.